네, 박중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하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식품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로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신 정헌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서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살피는 시민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익산역앞 구도심 활성화, 두 번째, 구시장 지중화 사업 및 노상수도관 교체, 세 번째, 양봉농가 피해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정 질문이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장님의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익산역 앞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익산시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역 앞 구도심은 2000년대 영등동의 개발, 2010년대 모현동의 개발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해져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상주 인구의 감소는 기존의 사회 투자의 기본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이 유효화될 뿐만 아니라 공공투자의 정체를 초래하고 결국에는 불 꺼진 거리로 쇠퇴를 맞게 되면서 이로 인해 도시시설 및 인프라의 방치 문제와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지역 경제 격차 문제까지 발생시키게 됐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는 다양한 재생사업을 시도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는 익산문화관광재단이 문화예술의 시작과 끝이 이곳 중앙로 거리에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로 명칭을 짓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익산시는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총 63억 원을 투입해서 1차로 문화예술의 거리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는 관광객은 물론 익산 시민들조차 외면하고 있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시장님, 2019년 익산 아트센터 근대 역사관, 청년 창업 공간 등을 갖추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난 뒤 사후 관리는 전혀 되지 않는 모습으로 날이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는 문화예술 거리는 이름값을 못하게 됐습니다. 일부 상점들은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영업 중인 상점들은 공방과 음식점뿐 거리에 전시되어 있는 몇 개의 조형물을 뺀다면 과연 이곳이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근처 주민들은 문화예술의 거리 인근의 아파트 개발로 문화예술의 거리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익산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솜리단길로 명칭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평화동 LH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거리가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기도 하지만 2025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인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 불만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익산시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입구 K2 건물을 매입한 후 지난해 5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커뮤니티 라운지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목표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추진 계획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사업의 앞날이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익산시가 추진한다고 밝힌
닭특화거리 조성은 현재도 개념 정도만 갖고 있으며 거점 시설 조성 이후 향후 계획은 소문만 무성할 뿐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활성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역은 복합 환승체계 3단계가 추진되면 하루 이용자가 4만 명이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철도 이용객들이 익산역에 내려 익산 구도심 지역 브랜딩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환승하는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익산역 앞 거리는 익산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익산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익산역 앞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는 중앙동 전통시장 상권까지도 살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변화만이 주민들의 화합과 자생력을 키워 지속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섭리단길 명칭 변경과 익산역 앞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익산 구시장 지중화 사업 및 노후 상수도관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 구시장을 살펴보면 1910년대 처음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1940년대에 정식으로 개설되어 대형마트 등 주 상권이 발달하기 전까지 익산시 최고의 상권으로 분야성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시장이 예전의 활력과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미줄처럼 엮인 전선과 전신주 등의 지중화 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상수도관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간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그린 뉴딜 사업 이후 지중화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조 원의 투입이 되는 사업으로 기존 한전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던 분담 비율을 한전 50%, 지자체 30%, 국가 20%로 변경해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익산시에서는 2021년부터 매년 서너 개의 지중화 사업을 신청해서 2개 정도의 사업이 선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익산시에 선정된 사업의 내용을 보면 2021년 왕북초 지중화 사업, 선화로 지중화 사업, 2022년 영등초 동산초 지중화 사업, 2023년에는 익산시청 지중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중화 사업이 초등학교 근처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침체를 겪고 있는 구시장 상인들에게는 아쉬움이 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전통시장도 그린 뉴딜 사업의 대상입니다. 구시장이 지중화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음에 4가지 이유로 하루빨리 구시장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전성입니다. 지중 전선은 지상에 비해 기상 조건에 덜 영향을 받고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로 인해 전력 공급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오래된 시장에 취약한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도시 환경 개선입니다. 지중 전선은 도시의 전망을 개선하고 미관을 향상시킵니다. 전선이 지하로 이동되면 지상에 걸려있는 전선으로 인한 시각적 혼란과 혼잡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조경과 도시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도로 및 보행자 환경 개선이 됩니다. 지중 전선을 통해 도로의 전선 체계를 제거하면 도로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이 향상됩니다. 전선 체계의 지중화는 도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및 도시 재생 기회가 됩니다. 전선 지중화는 기존 도시 공간의 재개발과 도시 재생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전선을 지하로 이전함으로써 지상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중화 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바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입니다.
구시장 상인들은 지중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노상수도관 교체에 대해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 겨울에도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해 상인들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그중 한 곳의 경우 누수 구간을 찾는 데만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년 발생하고 있는 누수로 구시장의 91개 점포는 겨울마다 홍역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 점포의 상수도관이 2000년대 이전이나 훨씬 더 전에 설치되어 시한폭탄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를 맞아 지중화 사업과 노상수도관 교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본래의 시장 모습에서 변화를 꾀하여 독특한 개성과 매력 그리고 구시장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구시장 상인들은 지중화 사업과 노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지구에서 벌들이 사라진다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4년뿐이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모리스가 그에 져서 꿀벌의 생활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유엔은 매년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제정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꿀벌은 전 세계 17만 종의 식물 수분에 기여하며 인간이 먹는 전체 식량 생산의 33%가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가 꿀벌을 포함한 곤충의 수분 활동에 의존해 생산됩니다. 사과, 딸기, 호박, 당근 등은 꿀벌에 의한 수분 의존율이 90% 이상입니다. 이처럼 꿀벌의 실종은 수분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작물들의 감소와 심각한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농작물을 인공 수정을 통해 생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공 수정은 꿀벌 한 마리가 하루에 1,000송이 이상의 꽃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에 비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곧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2023년 초 약 14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난해도 9월과 11월 사이에만 100억 마리의 꿀이 2021년도에는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져 군집이 무너지는 꿀벌 군집 붕괴 현상이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23년 5월 기준 160호 약 2만 1천 군의 양봉 농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도내 5번째 규모입니다. 우리 시의 피해 현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82호 약 9천 군에 달하고 있으며 대략 2억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는 양봉 농가 피해가 이상 기온으로 인한 꿀벌 이탈, 응애 방제약 내성, 말벌 밀원수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을 찾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피해 양봉 농가를 방문하여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농가의 말에 따르면 최근 열흘 이상 지속적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를 하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고 시에서도 시료 채취 후 마땅한 조치가 없어 마냥 하늘만 원망하는 수밖에 없다며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현재 양봉 농가에서는 보상 대책에 앞서 꿀벌 집단 폐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익산시의 지난해 양봉산업 지원 현황은 6개 사업에 6억 5,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양봉 농가 꿀 생산 장비 지원, 말벌 퇴치 장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했지만 폐사 원인이나 피해 양봉 농가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도비 추경 예상 1억 8,900만 원으로 108 농가에 설탕을 지원한 것이 전부이며 올해도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의 6개 사업 5억 1,500만 원의 지원만 있으며
도의 추경도 지난해 정도의 지원만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라도 농가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한다면 양봉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양봉 농가에 지원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실질적인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실태에 맞게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양봉 농가에 대한 익산시의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익산시와 익산 시민의 행복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 때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익산시장 정원율입니다. 평소 발로 뛰는 아주 부지런한 의원이라고 소문난 우리 이중선 의원님께서 현장 방문까지 곁들여서 적절하게 문제 제기를 이제 해주신 거 여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도심 활성화 방안은 굉장히 시적절하게 지적을 많이 하셨죠. 우리 익산은 다른 지역의 구도심과 다르게 구도심이 발전의 핵이거든요. 철도역이 구도심에 딱 붙은 데로 익산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국철, 그다음에 KTX, 또 각 노선들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구도심을 잘 살려야만이 익산이 살 수가 있다. 다른 지역의 구도심하고는 질이 다르다. 뭐 그 문제인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도심의 그 청년의 거리로 만들려고 그래요. 구도심을 청년들이 모여드는 도시. 그래서 먼저 다산 네트워크스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R&D 센터 분수를 우리 구도심에 듭니다. 청년시청 근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철도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판교 IT 밸리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지금 인원 그 근무 인력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지금 한 차례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지금 구경찰서 그 공유지 개발 그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홀로그램 사업, IT 기업, 벤처 기업들을 전부 다 입주를 시킬 겁니다. 그것은 이미 사업이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진행이 되고 거기에 지금 또 청년몰 만들어 놨죠. 청년시청 만들어 놨죠. 청년들이 구도심에 오면은 자기들 고민거리는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로 구도심을 청년의 거리로 지금 꾸며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죠. 구도심은 무엇보다도 철도 관광객 끌어들일 수 있는 그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문화예술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단편적으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구도심 관광산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 거리를 비롯해서 거기에 중앙동 거리 또 솜리 근대역사 문화지구 그다음에 구시장 남부시장 그게 또 춘포 근대역사 문화유산들 연결시켜서 관광 벨트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여러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솜리 역사문화 지구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다음에 샛들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그 나머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하드웨어 사업인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문화도시 사업이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러면은 부도심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부도심을 야간 관광의 중심지로 저희들이 삼고 있어요. 야간 관광 활성화 계획 용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선 금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거기 그 야간 경관 명소화 사업 이것은 용역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도비 사업 선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익산역 광장에다가 야간 경관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4가지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 오면은 야간에는 다채로운 공연 수업도 해서 홀로그램 사업, 그다음에 미디어 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이 우선 조성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야간 경관 이거 용역이 끝나면은 거기도 또한 우리 신흥 정수장에 연계시켜서 신흥 정수장에도 야간 경관 지금 저희들이 거점 지역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관광객이 익산역에 내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체제를 용역의 골격이 그겁니다. 그때 그 용역이 되면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우리 익산을 야간 관광 도시로 만든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미륵사지, 백제왕궁, 또 그다음에 성당의 교육 세트장에서 야간 경관 관광을 해봤잖아요. 얼마나 반응이 좋았습니까? 그런 자원들하고 연결시키면은 익산이 야간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간 관광하고 다른 점은 야간 경광은 오면은 일단 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체류용 관광하고도 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부도심은 우리한테는 정말 소중한 자원이다. 부도심을 통해서 익산 전체가 활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 부도심에 시범사업을 중앙동에 했었죠. 거기 정말 잘했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수범사례, 모범사례가 돼서 저희들이 대한민국 도시혁신 박람회를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혁신 박람회가 도시 그 재생사업이 잘 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다른 그 자치단체들 벤치마킹할 수 있게. 그래서 올 가을에 여기서 진행이 되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3박 4일간 익산에 머무르게 돼요. 이것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시청을 비롯해서 글로벌 문화관, 그다음에 또 청년물, 또 이런 그리고 또 엠바이크 좀 잠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식품문화 연구원 이런 것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익산의 도시재생사업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익산의 도시재생사업이 유일하게 6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지역이 선정된 지역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익산이 도시재생사업을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화거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 특화거리를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군산에 짬뽕 특화거리 만든다고 그동안에 숱한 투자를 했는데도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것은 우리 관공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업자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요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방식을 바꿔서 저희 지역에 하림 있지 않습니까? 하림을 이용해서 거기에 하림 기업을 거점 상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토대로 해서 뻗어나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수원의 통닭거리도 보면은 원조 50년 된 원조 그 통닭집이 있어요.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11개 통닭집이 만들어지면서 통닭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지금 하림 계열사는 엠바이코가 지금 그 이번 달에 인테리어 착공을 해서 8월이면은 7월 말인가요? 7월 말이면은 거기에 이제 오픈합니다. 정말 하림의 모든 닭 요리를 거기서 선보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공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많은 닭 요리를 관심을 가진 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니? 시에서는 임대료하고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을 기본적인 것을 지원을 해주고 그 구역에 들어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하림에서는 생닭을
당일날 잡은 날 싱싱한 생닭을 그것도 원가로 제공을 해주도록 합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리 지도를, 우리 식품문화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리 지도를 또 할인해서 또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닭 관련 가게를 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줘야 가게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 전략을 바꿔서 하림의 엠바이콘이라는 그 사업장을 익산으로 유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닭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할 겁니다. 그 이제 조만간 예산도 그 의회 요청을 할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임대료,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이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초기 비용을 줄여줘야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섭리단길 명칭 변경은 일부 그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명칭 변경은 조금 저희가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할 때 명칭을 바꾸는 것이 맞지, 명칭을 자주 바꾸면 오히려 혼란만 오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시장 지중화하고 노관 교체하는 거, 사실 이제 지중화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 지역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우리 이중선 의원님이 새로 좀 정보를 주신 것은 그린 뉴딜 사업을 하면은 국비 20%가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린 뉴딜 사업이 전통시장이 그린 뉴딜 사업에 선정되려면은 아케이드 사업을 같이 해야 돼요. 아케이드 사업을 하려면은 자부담 10억 원 국비 지원이 드는데, 그 중에 1%는 아니 10% 1억 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구시장에서는 자부담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아케이드는 못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린 뉴딜 사업 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 이중선 의원님이 모처럼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또 그 사업 안 된다고 해서 중단할 수가 없어서 우선순위, 이제 여러 지역이 이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좀 바꿔서라도 빨리 지중화를 우선적으로 지자체 요청 사업으로, 이게 이제 국비 지원 없이 시비로 하는 걸로 그 지자체 요청 사업으로 해서 그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중화 할 때 같이 하수관로를 같이, 상수와 노후관 교체를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봉 피해 문제는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져요. 이제 최근에 지난 5월달에 유엔의 그 그린피스에서 원인을 이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우리 이중선 의원님도 질문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양봉 계절이 불일치하고 이상 기온 등 꿀벌의 질병이 발생하고, 또 해충들의 방제하게 내성이 생기고 밀원수가 부족하고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중선 의원님은 정밀 조사를 통해서 익산 지역에 그 양봉 피해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대책이 나올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것은 좀 저희 혼자 힘으로 원인을 밝히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공조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취해온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이 질문 과정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피해 조사를 좀 더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도비 포함해서 3억 4천만 원을 별도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것은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간 만큼 거기 상응하는 그런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바로 금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실태조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양목 농가들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이외에도 많은 노력을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역부족은 느낍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기후 변화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참 이러이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우리 농가들 참 볼 때마다 안타깝기만 한데, 또 우리 농가들 한 60% 가까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양목 농가 60% 가까이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